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이어서 가는데, 잊어버릴까 봐서 미리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에 대한 내용은 밑에 밑으로 펼친 목록, 이거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연결시켜서 그 밑에다가 링크를 시킬 거예요. 링크를 시켜서 제 블로그로 가서 그 블로그에서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밑에가 예전에 제가 해서 한 7월 달쯤인가 하나 짧게 해놓은 게 있어요. 작년 6월 건가? 그건 좀 덜 자세합니다, 이거보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참고로 하고 싶으면은 하시든가 하고요. 자, 일단 그렇다 하는 거. 자, 여기는 이제 원래 지금 여기 36번으로 되는데 실제로는 36번이 아니라 37번입니다. 37번인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래 순서인 경우에는 어떻게 풀라고요? 이거 앞에서 얘기한 걸 혹시 안 보고 이제 오는 친구가 있을까 싶어서 이놈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에 무척 약하다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미루기 이거를 이제 그냥 뒤로 미루라는 얘기예요. 쉬운 것부터 풀고. 근데 이제 이 정도 왔을 때 쉬운 것이 별로 남아있는 건 없죠. 물론 장문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더 뭐라 그럴까?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인 경우에는 넘기라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럴 시간 없으니까 그냥 계속 간다고 그랬죠. 최종적으로 마지막 분에 가서 뭘 우리가 넘겼는지 안 풀었는지 그건 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읽었으면은 이 연결되는 것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이놈이 처음 나오고 이놈이 처음 나오고 이놈이 처음 나온 것 같다 그러면은 중간은 무시하고 이리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리 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처음으로 가든가 이놈이 두 번째 나온 것 같다 그러면은 이놈이 두 번째 나온 것 같다 그런다면 이놈 바로 그럼 이놈 중간은 건너뛰고 이 마지막 문장으로 와가지고 마지막 문장하고 여기하고 연결되는지 마지막 문장하고 여기하고 연결되는지 이런 구조로 일단 가라는 얘기입니다. 가보죠. 이건 안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볼 때는 처음에 볼 때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보지 않고 여기 처음 이렇게만 딱 보더라도 봐도 연결어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연결어 자체만 가지고도 정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보자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일단 없는데 여기서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단서를 봐지죠. 여기 이 부분 보시면 a closer look reveals the flow in this analogy. 그럼 여기서도 또 이제 여기서 이 this, in this way에서 이 this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인가 이거 하고 여기서는 this analogy, analogy는 비유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앞에는 뭐가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요, 앞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에서 a closer look reveals the flow. 그러면은 이것도 그래. 자세히 보면은 단점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앞에는 비유가 있다 그러고 자세히 보면 단점이 있다니까 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자세히 안 봤을 때 이 앞에는 장점이 있어야 돼요. 장점 다음에 이게 나온다 하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더 읽을지 말지 하는 건 처음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보는 거.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the blueprint for our shell. 그러니까 더 블루프린트가 뭔지 이건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 처음부터 가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설명입니다. 마샬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엇보다도 노티드 데티아를 이제 알아차렸다 하는 거죠. 클로우스 옷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익스텐드 스킨 결국 뭐냐 하면은 옷은 확장되어진 피부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바퀴라는 것은 확장되어진 다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사람 몸보다 몸 위에 뭔가 추가되어진 것을 확장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 부분이 이해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안 봐도 돼. 나열이니까. 그죠? 이것에 확장시킨 거고, 바퀴라는 것은. 그럼 이것은 또 눈을 확장시키고, 카메라는 만원경.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거 자체는 사실상 비유죠. 눈이 뭐가 되고. 일단 얘기해 봅시다. 우리 기술의 이제 이 창조가, 기술이 발전한 거로 보면 되죠. 이것이 그래도
그 여기서 같은 extrapolation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지금 표현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펼쳐 놔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놈 여기에 지금 extend나 여기에 extrapolation이나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연장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분과 여기 갖다 치면 The blueprint for our shall spring from our mind. 근데 청사진인데 우리의 이 껍질 정도의 개념이 되겠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제 외부에 옷이 되건 뭐가 되건 이제 이거 쓴 것이 되건 간에 그것의 청사진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지금 처음에 나올 수 없다는 거는 알겠죠. 그죠? 뒤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we can think of technology as our extended body. 그럼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게 이게 구체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술을 뭐라고? our extended body라고. 우리의 넓혀진 뭐라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일이 온 거잖아. 그죠? 일이 바로 온 거죠. 그럼 이놈이 바로 왔다 치면은 이건 지금 장점 개념이에요. 그죠? 장점 개념이 이 부분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럼 왜 장점이냐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여기 나왔으니까 듀링 이건 나와도 마지막 문장으로 와. 스팀 파워드 쇼벨. 전기력을 이용해서 하는 이 삽이라든가 기관차 텔레비전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 이건 엔드 이렇게 나올 때 이거 다 건너뛰어도 돼요. 기계 종류들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what a fabulous 엑소스켈레톤. 여기서 엑소스켈레톤이라는 것도 외골격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부분 봐봅시다.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여기서 fabulous라는 얘기는 아주 좋다 하는 거죠. 그런 엑소스켈레톤이 이것 자체도 엑스트라폴레이션처럼 펼쳐진 것, 늘려진 것이라는 얘기, 외부 골격이다 하는 거죠. That turned man into superman.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사람을 뭐로 변화시켜? 슈퍼맨으로 변화시킨다. 그럼 이 슈퍼맨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강해졌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놈이 나오고 다음에 이놈이 나왔는데 그럼 이놈 뒤에 블루프린트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봤는데 이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슈퍼맨이 돼버리니까 이게 장점인데,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비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비유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했던 이것도 비유죠. 뭐 펼쳐진 확장된 몸이다 하는 거. 여기에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돼. 그럼 이게 장점, 이게 단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놓고 이제 뒤에 마지막 문장을 딱 보려고 하니까는 They inherit the basic blueprint. 여기서 블루프린트가 나오고 다시 일이 가는 구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와서 일이 와서 이렇게 가는 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니까는 틀을 잡는 게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제 좀 더 자세히 읽어서 잡는 거. 근데 여기까지 해서 답은 끝나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알고 접근해야 된다. 자, 뒤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간 부족하면 미루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안 미루고 일단 간 겁니다. 무조건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많이 풀어놓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거예요. 자, 37번이 아니라 지금 번호, 여기는 38번으로 되어 있네요. 앞에 37번이 아니라 38번입니다. 번호가 지금 하나씩 밀렸어요. 여기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가장 좋은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주어진 문장 자체에서 단서를 찾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 뒤에는 뭐가 나올까? 이거를 스스로 정해놓고 가야 돼요. 무작정 그냥 해석만 해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이 단서를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죠. letter. 라기보다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아닌가요? 이 letter나, 밑에 가봅시다. letter라든가, 뭐 instead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앞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요? not이 깔려 있잖아. 무엇이 아니다. 차라리 이렇다. 대신에 이렇다. 이렇게 간다고. not의 개념이 앞에 깔려 있다 하는 거예요. 이 not이 꼭 not이 아니라 rarely냐, hardly냐, scarcely냐, 아니면 부사 형태로 뭐 under no circumstances, not in the list, 결코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라 하는 거지, 이 앞에. 그래서 단서로 잡을 것은 우선 이거다 하는 거예요. Happiness is often found in those moments.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in those moment 그러면 앞에는 여러 순간들이 나와 있겠죠. 여러 순간들이 나와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those moment 그래서 여러 순간들이 나와 있다 치면 이놈이 왜 앞에 있을 가능성은 없다는 걸 알겠죠.
앞에는 그럼 여러 순간들이니까 이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어떤 각기 다른 것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을 수 있다니. 생일이었을 때, 뭐 했을 때라든가 이런 식. 그럼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를 찾아야 돼?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 행복이란 차라리 그럼 앞에는 뭐가 나? 해피니스가 낫하다. 그죠? 이제 행복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 정도가 나오는 게 적절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앞에가 아니라 뒤에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종종 발견되는데, 찾아지는데 그런 순간이에요. 어떤 그런 순간이냐면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여기서 취약한 순간. alone in pain. 고통 속에 있거나 이럴 때 행복을 느낀다. 앞에서 그러면 행복은 다른 사람들은 그 다른 경우에 느낀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같은 이 앞부분을 여러분이 읽을 필요가 있느냐? 없어요. 기본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내려가요. 읽지 마!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미 여러 순간들이 있어야 되잖아. 너무시 공공치니까. 이거 페인킬러가 뭐 어떻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이건 그냥 건너오는 거예요. 그 디스테크놀로지까지 뭐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또 내려와야지 뭐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러면 맥스 나오지. 해놓고 여기 가봅시다. 예, 그렇지만 through this, 이것을 통해서 우위 회포 같은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Being happy in life is not just about pleasure.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Being happy라는 거. happy라는 것이, 그러니까 명사가 된 거죠. happiness의 개념으로. 이건 not just about pleasure.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쾌락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이렇게 나와요. 행복은 종종,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행복이라는 것이 뭐가 아니면 단지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다네요. 그럼 답이 어디로 가야 돼? 이리 가야 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서들을 보고 여러분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유형이 어렵기 때문에 건너간다가 아니에요. 어떤 단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여러분이 판단한다면은 좀 더 쉬워진다 하는 거예요. 쉬워진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를 알아야 된다. 제가 EBS 변형을 하고 할 때 다 이런 시각에서 저는 만들어요. 최근에 제가 4, 5년 정도 문제를 안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항상 제가 그 정답 적중 1위였습니다. 스카이드에 나오기 전에도 1위였어요, 제가. 근데 딱 수능에서 제가 좀 원래보다 적중을 덜 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원래보다 적중을 덜 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럼 다른 선생님보다 덜 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보다는 더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믿겠죠. 안 믿어지면 제 블로그 가서 확인하세요. 과거 10몇 년 전부터 제가 해놓은 거. 어떻게 되어 있나. 거기에 링크 걸어서 뭐 보여줘야죠. 증거 제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 학교 들어가면은 모르겠지만은 이거 들어보는 학생은 후배들한테 그러세요. 야, 속는 셈 치고 오길 좀까 한번 들어봐라. 그러세요. 그럼 속은 게 아니라 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번호가 지금 하나씩 밀린 것 같죠? 밀린 거 맞나? 아니네. 이제 38번 제 번호 찾은 것 같네. 38번이 이게 39번입니다. 번호가 하나씩 밀렸으니까 39번 그렇게 하세요. 다음 문장이 들어가야 가장 적절한 곳은. 근데 이런 문제가 좀 더 이제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실험 내용이라든가 과학적인 어떤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내면은 문과 학생들보다 이과 학생들한테 더 쉽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도 있어요. 그런 이제 논리학적인 거라든가 철학적인 질문이 나오면 이과보다는 이제 문과 학생들한테 좀 더 쉽고 이런 경우가 이제 가끔 있는데 여기서는 봤을 때 뭐 연결어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결어는 없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죠. 대시라는 것이 그럼 뭔가? That puts each near focus. 그것은 놔둔다. 서로 각자를 이렇게 되죠. near focus. 초점 가까이에 놔둔다.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이 각자를 초점 가까이에 놔둔다. 그것이 뭐 어떤 행위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스페셜 포인트. 여기서 초점이라는 거죠. 이러겠죠. 특별한 지점이 되는 거죠. 어떤 지점은 그곳에서
The sound of your voice, 너의 목소리가 get focused, 초점이 맞춰지는 거. 내 목소리가 집중되어진다 하는 거죠. 뭐 할 때냐면 as in reflector, 뭐 함에 따라죠. 그 소리가 반사돼서 튀어나옴에 따라. 어디에서 튀어나오냐면 pathways, curved wall and ceiling. 이 통로에 둥그런 벽과 천장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렇게 된 통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그래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형태예요. 통로 자체가 굴처럼 생겼어. 굴처럼. 근데 이게 이제 이 벽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쪽 벽도 있고, 이쪽 벽도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빼고. 그러니까 이 통로에 이제 이게 구분 부분이 있어야 하니까 이 벽을 쫙 이렇게 따라 있는 이 통로에서 부딪혀서 반사되어짐에 따라 네 목소리가 초점이 맞춰진다 하는 거죠. 그럼 이놈은 이것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죠? 이제 소리가 뭉치게 하는 그거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무조건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고 이것도 좀 감은 좀 안 잡혀요. 위스퍼링 갤러리에서 이 속삭이는 갤러리라는 것이 remarkable acoustic, 그러니까 음향이라는 얘기예요. 소리의 음향의 공간이라니까 아주 두드러지는 특별한 개념으로 그래서 특이한 음향 공간입니다. 발견되어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beneath certain dome or curved ceiling, 어떤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 곡선 형태로 되는 이 천장 아래에서 발견되어지는 특별한 공간이다 하는 거예요. 두드러지는 위스퍼링 갤러리라는 것이. 이거는 이제 음향학과 관련해서는 위스퍼링 갤러리라는 어떤 단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삭이듯이 들리는 어떤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뒤로 갑니다. 아주 유명한 것은 위치되어져 있다. 어디? 코로나 아닙니다.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은 잘 알려진 레스토랑, 뉴욕시의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여기 바깥에 위치해 있는 이제 한 유명한 장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 재밌는 장소죠. 데이트하기에는. 이제 데이트를 하기에 재밌는 장소이다. 그런데 재밌는 이유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데이트하는 니네 둘 다가 서로 교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주 사랑스러운 말들을 네가 뭐 하면서 40피트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분리되어 있으면서죠. by busy passageway.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떠져 있어. 안 그러면 이 넓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봐도 되고, 이게 이제 통로가 이렇게 있다 치면 길게 이게 통로죠. 이게 40피트야. 40피트 정도 되는데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You hear each other clearly. 네가 서로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렇지만 pass by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One hear a word you are saying. 니네가 말하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지. To produce this effect. 그럼 이러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 효과가 뭐냐면은 우리 둘이는 대화가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못 듣는 거. 그러니까 이상하죠. 우리들은 멀리 있고 이 사이에 우리보다 더 가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못 듣고 우리는 듣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the two of you, 니네 둘 다가 should stand diagonally opposite corner of the space. 이 공간에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가 아니라 대각선으로니까 이게 이렇게 있다 쳐. 이렇게 있다 치면은 너는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놈이 이리 가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는 여기 있고,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면은 네가 여기 있거나 이 경우에만 된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림 얘기가 나오면 더 어렵습니다. 또 이럴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Facing the wall, 벽을 보면서. 근데 내가 이쪽 보고 있으면 안 돼. 이쪽을 봐야 돼. 이쪽을 보면서. 너는 이쪽을 보면서.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쪽 벽을 보면서, 너는 이쪽 벽을 보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내고 싶어요.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렇게도 내고 싶어.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안내문 하나 죽이고 이걸 내는 게 훨씬 낫죠.
자, 갑니다. 이제 이런 채로죠. 뒤로 갑니다. ordinarily, 일반적으로 the sound wave you produce, 네가 만들어내는 이 소리가 일반적으로는 소리가 traveling in all direction,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그럼 네가 소리를 여기서 내면은 이리 다 일반적으로는 퍼져나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bounce up the wall at different time and places. 그리고 이제 다른 시간이나 다른 때에는 뭐야? 벽에서 여기서는 다른 시간에는 다른 방향으로 옵니다. 여기서는 다른 시간에는 다른 방향으로 그 벽을 맞고 튕겨져 나간다죠. 3시쯤에는 뭐 이리 가고 4시쯤에 이리 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로 가서는 근데 그것이 여기서 위치 스크램블스로 보면 돼요. 근데 그것이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하는 거죠. 그 소리들을 so much 아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대체해야 한다. They are inaudible. 그들은 들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 When they are at the ear of a listener 40 feet away 40피트 떨어져 있는 40피트 떨어져 있는 듣는 사람의 귀에 그 소리가 도착하지 못하게 해서 안 들린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서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였잖아요. 그죠? 들리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이리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오디널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네가 이런 구조물 안에 있을 때는 그 여기서 네가 얘기하면은 이 소리가 이렇게 그 직접 들리고 여기서 얘기하면은 여기하고는 잘 들리고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이 안 들리는데 이 경우에는 다 소리가 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못 듣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것은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 네, 4번.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대시 가리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얘네들이 대각선으로 너는 여기서 서 있으면서 벽을 보면서 서 있어야 했는다. 근데 그 내용이 대시예요. 그러니까 이 대시는 어느 거냐면은 이 3번 문장에서 이 뒷부분, 이 내용이 결국 대시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웠어요. 사실상 어려웠다 하는 겁니다. 헷갈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9번까지는 됐고, 이제 40번이 요약문입니다. 40번의 요약문인데, 아니, 문삽? 아니, 문삽을 우리가, 문삽 지금 다 끝난 거잖아. 이게 번호를 지금 제가 잘못했어요. 번호가 다 하나씩 밀렸습니다. 40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보세요. 그 한 문장으로 요약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이랬는데, 이제 더 뭐 미룰 것도 없는데, 이것도 미루던 것처럼, 그냥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안 미뤘어야 되는지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를 먼저 읽지 말고요. 이거를 먼저 읽어요. 이 모기 새끼 이거. 모기가 갑자기 많아요. 잠깐만요. 모기 새끼가 하도 와가지고 신경 쓰여서 내가 내가 또 좀 참고 하지 그럴지 모르겠는데 걔 되게 신경 쓰여요. 이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이거를 먼저 봅니다. 이거를 먼저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기에서 이 글 자체가, 여기도 한번 봐봅시다.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방식입니다. 여기서 while 이렇게 돼 있어요. while 주어 동사. 그죠? 그 다음에 끝나고 또 이제 주어 동사. 이 좀 저기 하니까 이쪽에다 씁시다. 주어 동사. 이렇게 되면 이건 대꾸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반대가 돼야 돼. 여기 내용은.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꼭 이 구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읽으면은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가면서 봐보죠. While the term sustainability, 유지 가능성이라는 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는 in the initial phase, 초기 단계에는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것도 생각해봐요.
초기 단계에는, 그럼 뒤에는 초기가 아니라 말기 단계에는 이렇게 놔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대꾸적이니까. 그 내용은 반대가 돼야 되고. 초기 단계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용어는 was popular among those who, 이런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면 to be eco-conscious. 그래서 신경, 그러니까 여기도 환경을 의식하는 거야. 환경에 좀 신경 쓰는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 수는 없어. 뒤로 갑니다. It later came to be used. 근데 그것이, 이 단어를 용어를 얘기하는 거지. sustainability는 이 용어가, 근데 그것이, 잘 보세요. 나중에는 이렇게 나요. 그럼 이놈과 이놈의 내용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 의미상 반대 개념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사용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들한테, who 이런 사람들한테, dear pro-environmental thought. 여기서 eco-conscious나 pro-environmental thought이나 같은 의미죠.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여기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초기에는 이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이 B 부분은 이 뒷부분에서 결정이 나요. B 부분은 이 뒷부분에서 결정이 나고요. A 부분은 앞부분에서 A 부분이 결정이 나고, 이거는 이 B 부분은 이 뒷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B가 결정이 난다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어땠고, 후기에는 어땠고,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갈 때, 그럼 이제 초기가 이제 뭐 여기서부터 쫙 내려와 보니까는, 이거 한 문장이 어디까지야? 한 문장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이제 빨리 나오고 말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마지막 한 문장은 뭐냐면 또 이렇게 되네. 그죠? 이렇게 돼요. 마지막 한 문장이.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좀 더 짧은 쪽을 이제 가는 것이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환경에 관해서 어떤 용어를 누가 소개는 썼는데 나중에는 어떻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봤을 때 찾을 대상이 나온다 하는 거라. 그럼 마지막 문장 가봅시다. 나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나돌리가 나오잖아. 그럼 뒤에는 뭐가 나냐면 버돌소가 나와요. 버돌소가. 그럼 나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포인트는 버돌소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하도 안 읽고 이제 우리 안 읽고 가보니까. Not only were these officials, 이러한 이제 그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이 뭐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죠.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의 회사들이 profit, 이익을 벌 수 있는지 하는 거, by producing green product. 그린 프로덕트라는 게 친환경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앞에서는 얘기 안 했구나. 다른 수업에서 했겠지. 인용보가 있다 그러면 실제 그러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반어적인 경우도 많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직접 이거를 보면, 이거 비꼬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업 이제까지 앞에서 하면서는 이런 거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에 좋은 상품을 이제 만들어냄으로써 돈을 버는 것뿐만,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but they were often given the task. 그들이 여기서 수동태가 되니까 그들은 떠맡았다 하는 거예요. 과업을 떠맡았습니다. 뭐 하는 과업이냐면은, making the company more efficient. 회사로 더 효율적이게 하는 과업입니다. 뭐 함으로써? by reducing waste and pollution. 그럼 여기서 본다 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저기가 돼야 되죠. 단서가 돼야 되죠. 이 오염이나 이것을 줄임으로써. 그럼 실제로 어떻다? 이 용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오염을 줄인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 뒤에는, 이 B에 들어갈 내용은 그들의 친환경적인 생각을 어떤 거야? 몸소 실천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몸소 실천한다 하는 부분이 보면은 디스리가드는 무시한다니까 안 되죠. 이상화한다? 이거 좀 애매해 보이지. 마스크라는 얘기는 숨긴다 하는 의미예요. 이건 깨닫는다? 이거는 실행한다.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사실상은 실행한다. 이렇게 나죠. 직접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깨달은 것뿐만이 아니야. 깨달은 것은 관심을 가졌을 때인데, 실제로 여기서는 행동을, 왜? 봐봐요. 이 given the task. 여기서는 과업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회사를 좀 더 효율적이게 하는데, 이름으로써 효율적이게 한다. 이름으로써.
오염을 줄이고 이름으로써 뒤에도 이 뒤에는 and by는 똑같기 때문에 안 봐도 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놈이 되는데 이게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이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5에서 내려와 봐. 이제 역으로 A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유엔의 환경 그 회의죠. 리오데 자네이루에서 1992년에 유엔 환경 회의가 메이더텀 이 용어를 그저 만드는 거죠. 이 용어를 어떻게 만드냐면 널리 쓰이도록 전 세계 쓰이도록 만든 후에, 그러니까 이때 이 용어가 널리 쓰여지기 시작했다 이유로 이렇게 돼. The world become popular. 그 단어네. 그 단어가 뭐가 되냐면은 아주 인기 있는 버즈워드, 유행어가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유행어가 됐다 하는 건 사용되졌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용되졌다 하는 거야. 초기에죠. 누구에서는 those who, 이런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인가가 나왔잖아. 그죠? those who. 이 부분이 이제 이 뒤에가 들어간다는 거죠. those who wanted to be seen as pro-environmental. 그래서 보였으면 좋겠어. 내가 친환경적이라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했던 사람. 그렇지만 여기서 who를 지금 수식하는 게 이 후가 같이 가는 거예요. those who니까 이러면서 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나 환경주의자처럼 보였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did not really intend to change their behavior.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을 실제로 바꿀 의도는 없었던. 그런 결국 가짜죠, 이 경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밑에 요 부분에서 이제 이 의미가 살아나는 거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건 답이 무지 빨리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푸는 방법을 얘기해 주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지문에서 이게 이렇게 길지도 않고 이 부분이 이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일반적인 문장에서였다면은 요 정도 길이하고, 일반적으로 요 정도 길이하고 요 정도 길이에서 끝나요.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반을 읽지 않고서 끝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줄여진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프리텐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고는 여러분이 영향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라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문제는 이제 41번, 42번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를 푼다 그런다면 1분 20초 정도 잡아야 될 거예요. 1분 20초. 답지 표기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이제 그러죠. 그래서 한 3, 40초, 4, 50초 이렇게만 풀면 시간이 이제 엄청나게 남는 거죠. 자, 일단 41번, 42번 장문인데 최하 50초는 걸리죠. 50초 이상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0초, 100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지문 방식이 문제다. 지문 방식이라는 건 문제 유형도 문제다 하는 거죠. 영향을 받는 것은. 지문 방식이 논리적인 지문이냐 아니냐 하는 거하고, 여기서 문제 유형이라는 것은, 문제 유형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제목하고, 그죠? 제목 플러스 빈칸인 경우가 있고, 제목 플러스 뭐가 있어요? 어휘가 있잖아요. 그죠? 어휘가 있어. 어느 쪽이 시간이 더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문 방식이라는 개념은 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게 통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눠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게 더 어렵다 쉽다? 이거 자체를 딱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형태에서 어휘가 적용되냐, 빈칸이 적용되냐, 이 형태에서 어휘가 적용되냐, 빈칸이 적용되냐, 이거에 따라서는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훈련할 때는 좀 다양하게 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은, 어휘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가 좀 더, 색깔이 좀 더, 흐리죠. 일부러 이놈 하나를 해놓고요. 이 뒤에를 하나를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밑에 달라 흐리게 해놨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근데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고, 밑줄 친 A에 남말씀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어느 걸 먼저 풀어야 돼? 이걸 먼저 풀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뒤에 지문이고 앞에 지문인데, 지금 길이로 보자면은 이렇게 있잖아. 그죠? 길이로 보자면은,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하여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제목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떼놨다 그런다면 이것도 한 단락, 이것도 한 단락이에요. 이 두 개가 전혀 관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찬성, 이게 반대가 되건, 이게 좀 요약적인 거, 이게 사례가 되건, 이런 차이가 있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 짧은 거에서 보는 게 나아요. 제목은. 그리고 제목을 정할 때는 어떻게 가라고 그랬어? 앞에서도 얘기했죠.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이런 식 구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때도 이 부분에서 제목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를 보자는데, 이것도 전체를 다 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만 보는 방법이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를 어디로 가버린다? 바로 시간이 없을 때는 이놈을 먼저 답을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딱 봤을 때, 그 처음에 나왔던 어떤 단어가 여기선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 첫 문장,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고 제목을 한번 정해보자 하는 거예요. 갑시다. 애리스토텔 did not think that,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지 않았어요. 모든 인간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이제 관여하다 그러죠. 정치 행위. 그럼 결국 뭐냐 하면 여기서 포인트 하는 뭐냐면은 정치 행위를 모든 사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아씨. 여러분 보면 그러죠. 저 선생님 나이 먹어갖고 저기 뭐 치매기 있는 거 아니야? 그 집중이 안 되네. 집중이 잘 된 겁니다. 여기 말고 목이 안 돼. 자, 가볼게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목만 정한다고 했으면 이 부분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나? 이 컬런이 나오면 이건 거의 이퀄 관계예요. 이걸 풀어 써주든가 재준술 해주든가 이런 경우에 가깝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목 찾을 때는 여기까지 봤으면 요렇고 이거 그냥 빼버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그냥 와버려요. 마지막 문장으로 와봅시다.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 하는 거예요. 이분 봐요. This approach 이렇게 나와있어. This approach 그러면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있겠죠. 근데 무엇에 대한 방법일까요? 정치적인 행동에 대한 방법이 나와있을 거야. 근데 그냥 가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is known as,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알려져 있나요? Political moralism이라고. 그럼 정치적인 도덕성, 정치 행위가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정치적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왜 그럴까? 그럼 한번 그냥 선택지로 한번 가봅니다. 제목과 관련해서.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지어놓고 봅시다. political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political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political이 없어. 나머지 여기 하나 있네. 그럼 이분 해석합시다. The road to becoming a great political philosopher. 아주 그 대단한 정치적 철학가가 되는 길. 이거 아니라는 거 알겠죠? 좀 이쪽에다 해놓고. 이거 아니라는 거 알겠고. 2번 갑시다. Toward genuine liberty.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거. 이렇게 되죠. Beyond fear and violence. 진정한 자유로 이제 향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나 이 폭력을 넘어서야 된다. 이것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Moralistic approach in politics. 정치에 있어도 도덕적인 접근. In pursuit of ideal value. 그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 그럼 여기서 같은 moralistic approach in politics. 이건 지금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죠? 들어갑시다. How to identify the historical root of political morality. 정치적 이 그 도덕주의자의 역사적 뿌리를 알아내는 방법. 이거는 이 얘기가 아니죠. 그 단어는 결합되어 있지만 이 얘기가 아니라 도덕적인 뭐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 윤리. 이 얘기가 되니까 이리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5번은 why philosophers tend to be moralistic. 왜 철학자들이 도덕주의적인 경향이 있지? 이거는 철학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철학의 운명이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철학자가 포인트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미 이 부분에서는 답이 이게 나오는데 내가 설명을 길게 해서 그렇지 답이 나오는데 시간이 20초, 30초가 안 걸립니다. 이 부분 문제를 푸는데 30초가 걸리지 않는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그럼 100% 모든 게 이러냐?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지문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봅니다.
여기서 A 중에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그러면은 올라가서 봐야 돼.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만 봤을 때는 답만 찾는 데는 시간이 뭐 30초 정도면은 됐죠. 선택지 말고 여기만 읽을 때.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어쩌라고요? 이 글이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면은 그 의미에 부합하는 순간 뒤로 건너가요. 나머지 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이. 근데 여기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면 안 된다죠. 그죠? 아무나 인간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허락돼서는 안 된다니까. 그의 이제 시스템, 체계 속에서는 그가 이제 생각했던 이제 그 사고적 체계를 얘기하겠죠. 여자나 노예나 외국인들은 근본적으로죠. 분명히 제외돼야 된다. 당연히 그러겠죠. 노예가 다스려, 여자가 다스려.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그럼 이거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건 뻔하니까 건너가. 그리고 이리 바로 내려봐. 그래가지고 근데 바로 내려왔는데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놨는데 그냥 가봅시다. 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상이라는 얘기죠. 아이디어는. 뭐라는 아이디어냐면, the politics is unique collective activity. That is directed at certain common goal. 그게 이제 정치라는 것이 독특한 어떤 집단 행위라는 거, 어떤 일환이죠. 어디로 방향이 맞춰지냐. 특정한 공동의 목표로. 그럼 공동의 목표에 맞춰져야 되죠. 정치라는 것이 다수의 공동의, 그죠? 목표에 맞춰져야죠. 다수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맞네, 그러고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밑으로. 그럼 이건 편의상?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보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답 찾는 데서부터. 그럼 두 개는 해결됐고. 그럼 이거는 어차피 뒤에 쫙 연결됐으니까 뒤로 그냥 내려가서 봅시다. 그럼 여기 보면은 도덕주의자들에게 정치적 삶이라는 것은 윤리학의 한 분야이다 하는 거죠. 정치라는 것은 결국 윤리적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혹은 도덕적 철학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it is unsurprising that. 그래서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뭐라는 것이 there are many philosophers in the group of moralistic political thinker.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도덕적인 정치적 사상가들의 그룹 속에 철학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것도 맞죠. 여기하고 같이 가니까. 그럼 건너가.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는 어디부터요? 여기서는 오후대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냥 읽어줘야 되게 좀 하도 길어가지고 정치적 도덕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대체라고 정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 주장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그죠?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에 대다하고 여기에 대다하고가 지금 같다. 오화 해가지고 즉의 개념이죠. 여기서 오화는. 그럼 이놈 내용이나 거의 같아야 되고 앞에 있는 형태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뒤를 내려온다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봅시다. 정치적인 어떤 약속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 규약이라든가 이렇게 보는데 어린이한테는 정비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should be organized. 조직되어져야 합니다. to protect certain thing.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지. 그럼 이것도 그냥 건너가. 그럼 5번으로 가봅시다. 5번에서 보면은 어떤 이론가들은 여기입니다. 유토피아 정치적 사상을, 유토피아적인 정치적 그 사상을 to be promising undertaking. 그러니까 그 유토피아적인 정치 사상이 뭐라고 여기냐 하면은 아주 promising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약속의 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도 유망한 기대할 만한 정도로 보세요. 그런 여기서 떠맡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하는 거예요. 이분에서 같은 경우는 이 유토피아적인 정치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뒤로 갑시다. since 왜냐하면은 it has led in the past. 여기서 in the past는 그냥 가로쳐 놓고 봅시다. 과거에는 이것이 has led 어쨌습니까? 이어지고 있으니까죠. to justification.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 justification of totalitarian violence. 여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전체주의적인 폭력의 정당화로 과거에 여기서 in the past라는 데서 has led가 좀 안 맞죠. 과거에는 has가 없이 과거에는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야지 시제가. 현재 완료형을 써버리면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되니까 과거로부터 라면은 모르지만은
from the past 이럴 때죠. 과거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치면은. 그래서 뭐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맞다 하는 거예요. 왜? 전체주의적인 폭력을 그죠?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좋은 쪽이 아니다. 이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이런 경우에는 어휘 문제가 다 그렇다 그랬죠. 답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 소요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놈이 앞에가 있어서는 다 빨리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출제자는 이 시간 고려까지를 다 하질 않습니다.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근데 물론 그 들어가는 이제 선생님이 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든가 대충은 알죠. 전체를 만들어 놓고 봤을 때는. 근데 하나하나 만들어 놨을 때는 그 고려를 제대로 못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딱 3시간 걸리네. 딱 3시간 걸렸는데 이게 45는 이제 장문인데 이게 이제 60초에서 90초라고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장문 2개짜리다 그러면은 뭐 거의 3분 가까이 걸리는 거고 이거는 4분 정도가 소요돼야 되잖아요. 그죠? 3분 80초 정도가 소요되는 게 정상이잖아. 원래 문항수 비례로 보자면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4문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읽을 때 어떻게 보냐면은 이 주어진 문장은 이게 필독이에요. 필독. 이거를 읽으면은 상황 파악이 됩니다. 전체 상황 파악이 되면서 이놈이 누군지가 파악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그 우리가 짧은 그 지문에서 A, B, C, D 순서 정했던 것처럼 이 부분, 이 끝에 부분하고 남아있는 이 부분에 어느 하고 1이 갈 것이냐, 이제 B가 여기가 있다 그런다면은 이놈을 C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D로 갈 것이냐 하는 게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봐요. 여기 처음이 정해졌다 그런다면은 여기 처음과 여기 마지막, 이게 정해졌다 그러면 이놈 마지막을 읽고 이놈이 1이 가는지 이놈이 1이 가는지 이렇게 봐요. 이놈이 여기가 처음 갔다 그러면은 이놈 끝에를 본 다음에 이 끝에가 그죠? 1이 연결되는지 이제 1이 연결되는지 이 구조를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유형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가 순서잖아. 그죠? 순서가 있고 지칭이 있고 이게 일치가 있잖아요. 일치. 그럼 이 처음에 이거를 이제 보고 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놈이 이놈이 어떤 놈인지 하는 것이 이 처음에 주어진 문장 상황에서 이미 파악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끼면서 가면 돼요. 그리고 이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 일치 여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치 여부가 이 지칭이 너무 빨리 나오거나 순서가 너무 빨리 나오면은 이놈을 풀 때 단서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대략 한 1분 20초 내지 1분 50초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걸린다. 이렇게 보면 돼. 1분 안에는 조금 이제 1분 정도 남짓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갑니다. 방법이 그렇다 치고요. 마스터 브룩스라는 사람이 프레드 모차르트의 곡을 하나 연주를 한 거죠. 바이올린으로 그의 학생들이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방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이 영혼을 울리는 그죠 소리로, 그러니까 음악에서 영혼에 이제 뭐가 느껴지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수업은 Try to emulate the music played by this renowned guest musician. 그 음악은 뭐야? 그래서 그 수업, 이제 여기서 수업이라는 얘기는 학생들로 보면 돼요. 그 학생들은 애를 썼어요. 에뮬레이트라는 게 흉내내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다 하는데 이제 하는 거 그대로 모방하듯이 흉내내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떤 음악이냐면 연주되어지는 음악이죠. 그 유명한 초빙 음악가였겠죠. 이 사람이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그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 조 브룩이라는 놈이 아주 최고로 훌륭했던 놈인데 사실상 이 조라는 새끼는 이 마스터의 아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 마스터가
이 사람이란 걸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된다면은 These renowned guest musician이나 여기서 master나 똑같은 거지. 이 his fat도 똑같은 거고, 이 브룩이라는 거. 그의 아버지는 had placed a baby violin in his hand. 그 아버지가 베이비 바이올린, 그러니까 애기용 바이올린을 줬다 하는 거예요. 놔줬다 하는 거니까 그의 손에. 그럼 이제 그는 이 애가 되겠죠. 아이. 그러니까 다른 데로 그것도 마찬가지야. 몇 살 때? 4살 때. 그래갖고 조라는 놈은, 근데 조라는 놈은 아주 또 그 타고난 또 재능도 있었어요. Now just 12 years later.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단지 12년 후에 그가 이미 어디에 있었냐면 his way, on his way. 그러면 과정에 있었다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면 becoming a virtuoso like his father. 아버지처럼, 여기서는 virtuoso라는 얘기는 거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처럼 거장이 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의 길상에 있었다. 그럼 여기서 he는 뭐냐면 조여야 돼요. 조여요, 조. 그럼 여기서 가봅시다. When they finished practicing.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처음에 못 나온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못 나온다. Joe noticed his father standing in the corner. 아버지가 코너에 서 있는 걸 알았어요. 그냥 한 문장 읽어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갔을 때는 순서를 먼저 찾겠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달리 갑니다. 나는 순서부터 풀린다 그런다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1이 가든가 1이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1이 처음으로. 그럼 이 부분 지어놓고 봅시다. 앞에 A는 처음에 못 나갔고요. 그럼 B로 갑시다. Where did you get permission? 너 허가 받았니? 그럼 이것도 지금 처음에 못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간다 치면 after the class. 앞에서 봐봅시다. 뭐 했나? 처음에서 이 사람이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 어떻게 나와? after the class. 그럼 이놈이 D가 지금 처음에 나온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순서에서는. after the class. 이렇게 나있다고. 그럼 after the class 순서만 찾고 싶다 그런다면 1이 가는 거죠. 그죠? If you didn't like it, I will cancel. 이렇게 나있어요. 만약에 좋아하자면 내가 취소할게요. 그럼 뭘 취소하는지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여기는 지금 C에서 보면 U가 지금 U, C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U가 있어. 그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순서만 정하는 게 아니라 지시 대상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잖아. 그럴 때는 그렇게 빨리 갈 게 아니라 이거 순서는 일단 D가 처음에 온다는 건 알았어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여기만 마지막 볼 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하는 데까지 봐줘야 된다 하는 거야. 이 U가 누군지를 어차피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Joe took a deep breath and continued. 조가 한숨 푹 쉬더니 말했어요. I respect your view. 당신의 관점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it is not what you think. 근데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당신은 조가 아니잖아. 그럼 1번 아니고 이거 지금 1번이 그 조였는데 이놈이 조다 그런다면 이놈은 조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 지칭에서는 순서이겠죠. 이게 순서에서는 이렇게 되고 지칭에서는 5번이 2가 답일 가능성이 무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이 답을 먼저 이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 순서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나와버리니까 결국 이 순서를 찾는 게 아니라 지칭을 먼저 찾아. 그럼 여기서 아무나 읽어가지고 조면은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이제 답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한번 그냥 가봅시다. 뭐 어디로 갈까? 어디서 이제 나오건 간에. 네? 여기서부터 그냥 하고 있어요. 조가 보이니까. 여기 힘만 보면 되잖아. 조 또 어때? 조는 생각했습니다. He will play just one last time. 그가 마지막 그 한 곡을 연주할 것이라고. Before telling them that. 그가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에는 he might pull out of the concert. 그가 이 콘서트에서 빠질 거라고. 그럼 누가 빠지니까? 자기가 빠질 거라고. 자기가 빠지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연주가 되는 거. 그럼 여기서 이 he는 자기 자신이잖아. 그럼 이 D가 지금 답이라는 건 그냥 나와버린다 하는 거예요. D가 답이라는 거. 알겠죠? 저기에서는. 그럼 이거는 그냥 끝났고. 그럼 이게 수업이 끝난 뒤에 그랬는데, 이건 가보자고. 조가 이제 한숨 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거죠. 그럼 U는 아까 그 음악가 아버지였겠지, 뭐, 당연히. Why don't you come and listen to our practice tomorrow? 왜 와서 좀 우리 연습하는 거 좀 보시지 그래요? If you don't like it, 만약에
그 이제 당신이 아빠죠. 아빠가 찬성 안 하면은 나 그냥 그 취소할게요. 근데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취소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뭐 수업 끝난 다음에 조가 was alone with his father. 아버지와 함께 뭐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라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문장 읽어주는 게 이제 편하니까. 우리는 여기만 봤잖아요. 수업 끝났다 하는 거, 수업 시작했던 게 A였고. 그럼 C로 갑시다. 왜, 글쎄, D족의 퍼미션도 허락받아니라고 ask Brian. 브라이언 물었습니다. As soon as Joe entered the practice room. 이 practice room에 존이 도착하자마자죠. The following day, 다음 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이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번 와서 보시죠 했는데 이게 지금 좀 될지 안 될지 좀 그래. 그러면 첫 문장, A로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A에서 보면은 when they finish practicing.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연습을 끝냈을 때. 그럼 이게 연습을 끝냈을 때인데 이 뒤에 B를 봐봐요. 연습실로 들어가는 거잖아. 프랙티스 룸으로. 이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하고 나서 연습이 끝나는 게 이게 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순서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좀 더 읽으세요, 여러분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한번 본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됐다? D, C, A 이렇게 된다 하는 거지. 여기선 이 프랙티스 룸에 들어가니까, 그죠? 엔터 해가지고. 여기서는 연습할 테니까 보러 오세요 했었잖아. 그죠? 어디 있었어? 연습할 테니까 프랙티스 투마로우에 연습할 거니까 보러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간 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서 B에서 연습이 끝났을 때 이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DCB죠. CB. 이 순서는 정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보면은 5번이잖아. 그죠? 여기 5번이다 하는 거지. 그리고 5번이고 이것도 5번으로 정해졌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정해졌을 때 이 부분 봐봐요. 이거를 너무 빨리 풀어버리면 이거는 사실상 둘 다 푸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이 두 개 다를 푸는데 1분이 안 걸려요. 사실은 1분 정도 잡아줘. 1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얘기를 이놈과 이놈을 동시에 이제 알려줘야 되다 보니까 접근법을 시간이 좀 걸린 거고요. 그럼 바이올린의 선부적인 능력이 있었다. 이건 맞아요. 그죠? 조가 이제 속한 밴드 연습을 보러 갔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놈이 너무 빨리 나오게, 그죠? 하지 말고 이 두 문제를 적당한 선에 첫 줄 마지막 줄 정도는 읽어주세요. 그래야지 여기 것이 쉽게 풀립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 부분은 파악이 되는데, 이 메스터 브룩스는 조가 속한 밴드의 연습을 보러 갔다 했는데, 보러 간 내용이 어디 있었어? 이 부분에 있었잖아. 그죠? 끝난 다음에 조 노티스트,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코너에 서 있었던 것을.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는 우리 손성은 정한데 여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까지 읽어주라고. 그죠? 그래야지 5번 풀 때, 단서가 된다. 그러면 풀어놓고 나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거예요. 이렇게 순서만 정해놓고 나서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문이 어느 위치쯤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선택지를 보는 순간, 이 부분은, 이 내용은 어느 위치쯤에 있어. 연습하기 전이야, 후야, 이런 것이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한 밴드의 연습을 보러 갔다. 이건 맞고. 그래서 크로스오버의 음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었다. 이거는 이 크로스오버라는 것은 우리는 단어를 본 적이 없어. 우선 몰라요. 근데 읽어봐. 조가 속한 밴드는 2명의 연주라 구성되어 있다. 몰라. 근데 조가 속했으면 이거는 연습했던 부분이 있을 거라. 연습 시작하는 쪽으로 갈 거라는 얘기죠. 수업이 끝난 후에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근데 수업이 끝난 후에는 대화 나눴다는 부분은 쉽게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수업이 끝난 후에 얘는 아버지하고 있었다. 그는 말할 것이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해서 그거는 이제 나와지는 것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조 단원에서는 이제 몇 명이 있었고 했던 부분들은 여기 어디가 있겠죠. 연습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어디 있어? 그래서 일단은 답은 더 안 가고, 어디야?
이제 아버지가 뭐 바꿨다 하는 거는 이걸 듣고 나서 야 그거 진짜 대단하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정해주면서 바꾸는 거 이 내용이 나오고 밑에 허락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뭐 크로스오버 이제 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전체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문제를 푸는데 이게 그 1분 한 3, 4, 20초 남기시면은 거의 풀렸을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여기서만도 2분 정도는 남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음미하면서 봐보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가령, 여기선 그러면은 지금 빼먹은 게 뭐냐 하면은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건너뛰기라고 한 게, 미루기. 미루기를 한 게 사실상 세 문제인가? 세 문항 정도일 겁니다. 빈칸 2개 하고, 뭐 또 있던가요? 그래서 몇 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문제가 좀 괜찮게 좀 풀리는 경우였고, 뭐 더 얘기할 건 없네요. 더 얘기할 건 없고, 시간이 이제 좀 많이 걸려서, 스킬이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잘못 배워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전체를 통으로 봐라.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 말고 작년 6월 거, 올 6월 건가? 올 6월 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아니, 올 6월 거가 아니라 작년 6월 거구나. 작년 6월 거는 지금 이거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또, 공교롭게. 그러니까 그 차이들이 있어요. 차이들이. 그거 딱딱딱딱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위주로만 한 문제씩 골라가지고 하는 것만은 하지 마라. 그리고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저기라 하면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세 문제 정도만 해주세요. 이걸 한번 여러분 요구를 해보세요. 6, 9, 11 이런 식으로 그냥 세 가지를 동시에 놓고 해달라고 해보면은 찍기라든가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항상 적용되는 것만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모든 게 적용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보고 밑에다가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료를 올릴 거고 링크 걸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로 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 그리고 처음에 위에서 얘기했듯이 증거를 보여다오 못 믿겠다. 그래서 제가 스카이드에 있을 때 이제 저 학습을 한 이후에 학생들이 얼마나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점수가 올랐는가 하는 것을 제가 파일로, 한글 파일이 되건 어쩌건 올려놓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은 내년에 후배들을 소개를 하세요.